항우를 중심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항우가 강력한 이제 패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관중에 들어가가지고 서초패왕이 되거든요. 서초패왕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거록성 전투라고 그래요. 거록대전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전쟁사에서 3대 전쟁 중에 하나예요. 이 거록대전이 오늘 마지막 시간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거록대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또 그 중간에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만나요. 그래서 한 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우하고 유방이 그 만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일단은 제목은 강동의 호랑이 장강을 건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강동의 호랑이는 이제 항우를 말하겠죠. 항우를 말하고요. 항우하고 유방을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더니 어떤 분들이 막 항의를 하세요. 왜 유방은 잘생긴 것만 올려놓고 항우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 올려놓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승자잖아요, 승자. 승자니까 아무래도 승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또 그림도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일단 세 종류의 거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일어났었냐면 진승과 오강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가 거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방이 거병을 했죠. 자, 그 각각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이제 진승과 오강의 난이고, 항우하고 유방 다 진승과 오강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입장에서는 서로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을 둘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날 때 자기들은 이제 강동 쪽에서 도모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제 항우가 이제 이 강동에서 이제 장강을 건너가거든요. 지도를 봐야 돼요.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장강이죠. 장강, 양쯔강이고요. 여기가 뭐죠? 회수죠. 회수. 자, 그래서 일단 요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집단이 이제 거병을 했을 때 그들이 각각 어디서 거병을 했냐면,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이제 대택향이에요. 대택향에서 진승과 오강이 여기 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 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에 거점이 마련해서 이제 이 서쪽으로 진격을 했다가 나중에 패하고 다시 물러나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진승과 오강의 난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여러분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쭉 따라 올라가시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쭉 보면 거록성이에요.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거록성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거록성이에요. 제가 거록대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은 어디냐면, 유방은 보라색을 보시면 돼요. 보라색 색깔을 보시면 여기에 깃발이 딱 꽂혔는데 패라고 나오죠. 패현입니다. 패현. 유방이 패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을 가만히 따라 올라가 보세요. 보라색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관중으로 들어가죠. 관중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항우예요. 항우는 여기 어디냐면 회계군에서 여기서 길 거병을 해가지고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중에 거록에서 큰 일을 내요, 항우가. 거록에서 모든 제후들을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항우가 잘 싸웠는지 이 거록의 전투를 보고요. 다른 제후들이 다 질려가지고요. 그냥 다 알아서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이제 항우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거의 모든 제후들이 항우 밑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우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 거록이라는 거록성에서 굉장한 중국 역사상 3대 전투에 들어가는 굉장한 전과를 거두고요. 그러면서 많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자, 요렇게 따라서 파란 색깔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관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지만 패연은 여기에요. 그래서 패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망탕산이라고 영어로 써 있을 거예요. 망탕산 써 있죠. 망탕산에서 이제 처음에 기회하잖아요. 그래서 망탕산에 왔다가 다시 패연으로 갔다가 이제 쭉 다시 이 보라색을 보면 밑에 쪽으로 내려왔다가 밑에로 해가지고 관중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기일을 했어요. 한 군데는 패현, 하나는 여기가 대택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계군에서 거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항우가 이 회계에서 거병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서초패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를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보면 동쪽인데 왜 서초평이라고 했냐면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강동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제 양쯔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바다로 가면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일컬어서 강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동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서초라고 그래요. 서쪽으로 간 거죠. 서초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우가 서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일단 장강을 건너야죠. 장강을 건너야 돼. 그 다음에 강을 하나 더 건너야 됩니다. 회수를 건너야 되죠. 그래서 요 지도를 보셔야 이제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가지고, 장강을 건너가지고, 그때 건넌 사람이 몇 명이냐면, 강동자재 8,000명이 건넌 거예요, 이제. 강동자재 8,000명이 이 장강을 건넌 겁니다. 장강을 건너자마자, 장강을 건넜어요. 여기 요 지도를 보세요. 요 장강을 건너자마자 동양에 기했던 진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진영의 창두군, 그러니까 푸른색 모자를 썼던 것 같아요. 창두군 이만이 가자마자 귀족이 됩니다. 동양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거병을 했어요.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이 진영이라는 사람이 장자라고 소문이 나서, 덕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옹립이 된 거예요, 왕으로. 근데 어머니가, 야, 내가 너 시집 와서 너희 집안 보니까 너희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 나올 수가 없더라. 너 그러니 너는 함부로 왕이 되지만 너 오래 못 산다. 어머니 입장엔 자식을 오래 살리려고. 그러니까 항우가 딱 오잖아요. 항량하고 딱 오니까 어머니 말을 듣고요. 이 진영이 항우에게 그냥 굴복을 합니다. 2만 명을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항량과 항우는요, 아주 기세등등한 거예요. 처음에 기하자마자 강을 건너자마자 2만 명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계속 건너가요. 한 번 더 건너가면 이제 회수거든요. 회수를 딱 건넜는데, 회수를 건너자마자 경포와 포장군이 항량의 귀속이 되면서 8,000명이 건넜는데, 강 2개를 건넜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한 6, 7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병사들이.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서, 더구나 이제 이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문가문이잖아요. 명문가문이니까 점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뭔가 믿음직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안은 명문가문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항량의 군대가 커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마천이 살짝 얘기를 껴넣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가 재미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서술이 딱딱하잖아요. 서술 자체가 평이하고 변화가 없고. 그런데 사마천의 특징은 뭐냐면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조금 이해하고 사마천 사기를 읽으면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껴넣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껴놔요. 항우는 이때 양성을 함락시키고 산채로 묻고 돌아왔다. 이 사람한테 조금 뭔가 저항을 계속한다든지, 항우한테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그 동네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묻어버리고 와요. 이게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조그만 규모로 이런 게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런 얘기 껴넣는 이유가 뭐냐면, 항우는 굉장히 처음부터 포악했더라. 이걸 부정적인 것을 사마천은 명백하게 밝히진 않고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우가 결국 이것 때문에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포악함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항우를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듯이 살짝 그런 얘기를 껴놓습니다. 몇 번을 껴놔요. 아무튼 이게 승자의 역사니까 유방의 입장에서는 유방을 미화시켜야 되고, 아무래도 항우는 패자니까 패자 입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짜 있었던지 아니면 뭐 사마천이 껴넣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사기상에서는 이제 항우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묻어버려요. 전쟁에서 그냥 누가 저항을 거세게 해버리면 끝끝내 거기를 정복하고서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그냥 다 묻어버리는 사람이다, 항우가. 그래서 뭔가 시대정신하고는 얘가 좀 안 맞는 사람이다. 자, 진나라가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포악한 전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면, 조금 법에 대해서 관대하게 백성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항우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살짝 껴놓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바로 문학적 장치예요. 그래서 하여튼 회수를 건너가지고 또 이제 경포와 포장군 얻어요. 저 사람은요,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포라고 하기도 하고 경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승전보를 울려요. 가는 데마다 이기고, 가는 데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면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아지는데, 어디서 이제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모이냐면 설현. 혹시 설당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여러분 설당? 설탕 저 맨 앞에 나오는. 예, 앞쪽에 나오죠? 맹상군, 그렇습니다. 정확하셨습니다. 진짜 박수 쳐 드셔야 돼요. 맹상군이죠. 맹상군이니까 어느 나라예요? 제 나라 땅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제 주둔을 합니다만은 설당에 모여요. 설당에 1차적으로 다 모으고, 여기에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진승은 한 6개월밖에 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진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진승이 생사가 불확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구를 초항으로 세우고 이 진가가 진왕을 배반합니다. 배반한 그 진가를 누가 죽이냐면, 너는 역적이다. 왜냐하면 둘 다 호의적이라고 그랬죠. 진승과 오광에 대해서. 항우도 유방도 호의적에서 해서. 그래서 얘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죽입니다. 쫓아가가지고 전쟁에서 죽여요. 죽이고, 그 다음에 진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비로소 다 모읍니다. 이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거병의 중심은 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진나라를, 이제 진승과 오광은, 진승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나라를 세우고 그 전통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반란군, 그때 자기들 이제 거병이겠죠? 거병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당 회의를 합니다. 이때 누가 참여하냐면 패연에서 군사를 일으켰던 유방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설당에서 이제 초나라를 재건을 합니다. 자, 지금 왜 초나라를 재건하냐면 진승과 오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때 범증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이제 초한지 책에 보면 그 범증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좀 소설적인 가설이고요. 이제 사기에 보면 범증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증이 찾아와요. 범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책사로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결정적인 조언을 하는 그 조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집 가문이, 초나라 가문이 3명만 있어도, 3사람만 있어도 진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은 초나라 사람일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초나라 사람들이 저항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장이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장이 때, 소진 장이 할 때 장이 때 설명했는데, 그때 초나라에 초회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장이한테 놀아나요. 장이한테 놀아나다가 어디로 가냐면 진나라한테 가서 협상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어요. 초회왕, 그게 초회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사람들은 그게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진나라한테 가가지고 진나라에서 협상하러 갔다가 거기서 배반당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초회왕에 대한 뭔가요? 좀 불쌍함, 동정심,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증이 그걸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회왕의 손자인데 양치기를 하고 있던 웅심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름을 회왕이라고 옹립을 합니다. 회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자가 무슨 회자인가요? 회자가 여러분 회포를 푼다 할 때 조금 뭐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회왕으로 옹립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던 초회왕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범증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범증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초나라 회왕의 손자로 양치를 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스카웃을 한 거죠.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회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영은 어떠냐면 장강을 건너자마자 항량한테 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상주국으로, 이게 관직이에요. 상주국으로 이제 우이라는 곳에 도읍을 했는데, 그러고서 항량은 자신이 무신군이 돼요. 무신군은 무슨 뜻입니까? 무력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신군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자칭을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이 항우를 괴롭히는 문제인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만 딱 알아두세요. 이때 동하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하라는 지역이 이제 제나라 쪽에 있는데, 이 동하라는 지역을 치는 문제로 제나라 전형과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항우하고 항량은 제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요게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항우의 발목을 잡는 게 항상 제나라거든요. 제나라.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전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먼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형이 먼저 왕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나라로 도망온 거예요. 황량한테. 내놔라. 야, 우리한테 온 사람은 어떻게 내놓냐? 안 내놔요. 그러니까 전형하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전혀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나중에 항우가 두고두고 항우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제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나라를 공격하면 항상 또 옆에 누가 있어요? 유방이 있으니까. 유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요 제나라가.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됐냐면 1차적으로 이제 진승과 오강이 죽었어요. 그렇죠. 둘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 바통을 누가 받은 거예요? 항량이 받은 거죠. 항량이 바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반란의 중심은 우리다. 모든 거병의 중심은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이제 의병이라고, 자기들은 의병이겠죠. 의병의 중심은 우리다라고 하고 설당에 모든 1차적인 기지를 다 마련한 거예요. 설당에서. 그때 누가 왔냐면 유방이 그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괜히 찾아온 게 아니라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놈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원수 갚으라고 이제 찾아온